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밤길에 조깅하던 소름 끼치는 아저씨. 저희 집은 걸어서 30분 거리에 전철역이 2개 있습니다. 한 곳은 시가지를 가로질러 길이 나 있고 다른 곳은 정말 허허벌판에 논이 펼쳐져 있어요. 보면 뭔가 컨츄리한 기분이 들고 힐링되는 느낌이긴 한데 이 길이 저녁에는 가로등도 하나 없이 그냥 암흑천지입니다. 주변에 차도도 없고 그냥 무작정 적막합니다. 가끔 개가 짖는 소리나 나고 말이죠. 주로 버스 타고 갈 때는 시가지를 가로질러 가는 역으로 가고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는 논을 가로질러서 가요. 탁 트여서 걷거나 자전거 탈 때는 좋거든요. 2012년이었을 거예요. 그해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아침에 비가 안 와서 자전거를 타고 논길로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역으로 돌아왔는데 해도 다지고 달이 뜬 건지 아니면 먹구름에 가린 건지 무척이나 컴컴하더군요. 심지어 길에 가로등도 하나 없어요. 20대 초반이었던 때라 겁을 상실했는지 좀 무서웠지만 별일 있겠나 싶어 자전거를 타고 논길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논길이지만 나름 포장을 해놔서 상행과 하행으로 콘크리트 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길로 쭉 달리고 있는데 웬 아저씨가 맞은편 길에서 조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소름 끼치고 공기가 차가운 느낌. 전부터 공포물들을 보면 한기가 느껴졌다고 하는 거 기식하며 웃고 넘겼는데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엄청나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마철이었는데 냉동고 안에 들어온 것처럼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온통 어둠천지여서 거의 코앞만 보이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왜 저 아저씨는 선명하게 보였을까? 이상해서 다시 보았는데 어둡지만 뚜렷하고 선명하게 아저씨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편안하게 조깅을 하면서 자전거랑 같은 속도도 달릴 수가 있는지.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고 공포에 질려서 정말 안 그래도 앞이 안 보이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은 사람이 자기를 인지한다는 걸 알면 괴롭힌다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옆을 못 보겠는 겁니다. 그러다 무슨 강인지 옆을 딱 봤는데 그 아저씨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굴은 거의 푸른빛이 돌 정도로 창백했고 무표정한 얼굴에 입꼬리만 있는 대로 치켜올라간 채로 노려보듯 저를 보고 있는데 보자마자 거의 혼절 직전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무슨 콜드빔이라도 맞은 양 얼어붙어서 자전거랑 같이 꼭 굴어졌는데 이 논길의 길과 길 사이에는 도랑이 하나 있어요. 높이는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돌덩이들로 가장자리를 데코레이션해놔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을 정도입니다. 가드레일이 없었으면 저는 그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어쨌든 정신줄을 다시 부여잡고 보니까 아저씨는 여전히 저를 그 표정으로 보면서 뛰고 있었고 분명히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게 그 아저씨는 제자리였습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이상했어요. 문득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짧은 찰나에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남고 정말 본능적으로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거리는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미친 듯한 속도로 달리다가 옆을 봤는데 그 아저씨는 여전히 똑같은 페이스로 조깅하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듯 달리면서 자전거의 최고 속력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아저씨의 입꼬리가 정말 저건 사람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활짝 웃는 겁니다. 공포에 질려서 그 뒤로는 옆을 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가로등이 나왔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천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로등 밑에까지 가서야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안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하고 헥헥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로등 밑이 그 아저씨가 달리던 길과 내가 달리던 길의 합류 지점이었던 것을요.
그때 제가 서지 말고 집까지 쭉 달렸으면 됐던 걸까요? 참 이상한 게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길을 벗어난 이후에도 엄청나게 추운 기분이 계속 들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선 집에 돌아와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워서 자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 밖에서 저벅저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인가 싶어서 나와봤는데 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도둑이 들었나 싶어 불을 다 켜봐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또 잠을 청하면 발자국 소리가 점점 방문 가까이에서 나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도 춥다는 게 말입니다. 그 아저씨가 왜 안 보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는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집이 지하입니다. 보통 이런 시골틱한 동네 지하에는 무당집이 많아요. 저희 옆집엔 당시 무당 할머니께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오던 순간 옆집에서 벌컥하고 무당 할머니가 불쑥 나오시더니 대뜸 이놈 하고 호통을 치시는데 그 할머니 평소 목소리도 아니고 무슨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선 할머니께서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창문도 대문도 열지 말라고 하셔서 그러겠다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신기하게 더 이상 춥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 날까지 문도 창문도 열지 않고 한여름 찜통 속에서 시원하게 사우나를 하고 나니 발자국 소리도 나지 않고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가 세다고 생각해서 귀신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어둠에 공포를 괜히 느끼는 게 아닌가 봅니다. 무서우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 경주에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지금은 서울 사는데 옛날에 20대 초반쯤 경주 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생전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가위 눌린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 뒤로 아마 귀신 행령쯤 날 따라다니겠구나 싶긴 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잠을 자다가 거의 깨기 직전까지 잠에서 나올 듯 말 듯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잠을 깨버렸죠. 이유는 누가 내 뒤통수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눈을 번쩍 떴고 너무 놀라 심장이 쿵쿵거렸으나 도저히 머리 위를 못 보고 이것도 가위 눌린 거겠거니 하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몇 초 지나지 않아 또 누가 손으로 뒤통수를 쓱. 또 너무 놀라 뜬 눈으로 고민을 했죠. 뭐지? 위에 누가 있나? 상상 속에선 이미 머리 긴 처녀가 머리 위에 있었지만 공포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눈을 감지 않고 위를 과감하게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더군요. 다시 눈을 감는데 이번엔 눈을 감자마자 쓱 하고 만지네요. 순간 깨달았죠. 이건 귀신 따위가 아니다. 바로 일어나 불을 켜고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20cm 정도 되는 지네였습니다. 엘프킬라로 샤워를 시켜주고 휴지로 꽁꽁 싸서 바로 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